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금 들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엄청난 기회가 오는데 현금을 잘 활용하면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만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현금이 있는 꼴을 보지 못하고 문어발식으로 투자만 하는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에다가 현금을 쏟아 부어야 할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매 타이밍과 아파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자, 현금 들고 있으면 큰일 난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돈이 진짜로 많네요. 자,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엄청난 무기가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가장 형편없는 휴지 조각이 될 때도 있어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이제 현금, 부동산, 주식 20년 수익률을 한번 뽑아봤어요. 이걸 보시면 자, 현금 들고 있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부동산이 많이 폭등했을 때는 좀 기다리고 그 다음에 폭락했을 때는 사고, 주식도 마찬가지 뭐 금융위기 터지면 사고, 금융위기 안 터지고 그냥 올라왔으면 하지 말고. 자, 보세요. 현금 저축 2000년에 2억을 했더니 지금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10년에 3.5억, 21년에 7억. 그래도 계속 끝없이 저축하면 이렇게 저축하기도 어려워요. 자, 전세만 살면 그대로 2억입니다. 전세만 살면. 그런데 저축하고 이자 붙어서 7억. 자, 근데 서울 부동산이 집을 샀다. 2억 갖고. 이때는 쌌잖아요. 이게 18억입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엄청나죠, 차이가. 다른 곳에 샀어도 10억은 넘었어요. 자, 이번에는 주식. 제가 주식은 평상시에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량주,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량주 한 빅5를 봤더니 2000년에 2억 투자했다면 지금 12억입니다. 자꾸 엉뚱한 데 투자하니까 주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현금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겠죠? 두 번째, 현금만 보유하면 평생 가난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금, 무조건 현금 모아라 이 말은 폭락장에 투자해라 이런 말이에요. 현금 계속 모아가지고 무주택 탈피도 못하고 그냥 끝까지 저축만 해라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왜 현금만 부유하면 평생 가난하냐? 자,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돈 가치가. 잘 아시잖아요. 자, 10년 전, 20년 전 지금 화폐 가치를 비교해 보세요. 음식값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올랐는지. 두 번째, 통화량은 계속 증가합니다. 돈을 계속 찍어낸다고요. 세 번째,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상대적으로 현금은 아무리 이자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이 물가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네 번째, 자, 부동산은 또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해요. 폭락을 했으면 폭등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많이 올라왔잖아요. 따라가지는 못해요. 집 없는 사람 따라가지 못합니다. 솔직히 20억 있는 사람은 13, 14억을 부동산으로 번 거고요. 나머지 6억은 자기가 저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축한 것보다 그냥 악착같이 저축한 것보다 집 낀 게 두세 배 더 많이 뛰었다고요. 그러면 무주택으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리하겠어요. 리디노미네이션 이거 이제 화폐 개혁 같은 거 혹시라도 하게 되면은요, 돈 가치는 더 많이 추락할 수 있겠죠. 꼭 우리나라가 아니라도 다른 나라들이 화폐 가치 하면 그 영향을 받아요. 우리나라도. 자, 결론적으로 위기가 기회입니다.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터지면 바닥까지 가면 무조건 주식 투자해야 돼요. 그것도 삼성전자나 우량주로 또는 부동산 많이 폭락한 것들 무조건 잡아야 돼요. 금융위기가 안 터지고 그냥 경제 불안 왔는데 집값이 사이클로 폭락을 했다. 반드시 집을 잡아야 돼요. 특히 아파트 중심으로. 아셨어요? 현금만 평생 갖고 있으면 거질입니다. 자, 20년간 부동산, 비트코인, 나스닥 상승률을 한번 볼게요. 이 박스를 잘 유념하세요. 부동산을 봤더니 10배 정도 20년간 뛰었어요. 서울 중심으로. 그 다음에 비트코인 보실래요? 비트코인은 이제 대략 한 2015년 기점, 7년 전 기점으로 봤더니 10배 정도 뛰었습니다. 이때부터 따지면 너무 많이 뛰니까 200 몇 배 뛰었으니까 이제 본격화 됐을 때부터 엄청나게 뛰었네요. 자, 나스닥도 대략 2000년 이 기준으로 잡았더니
한 500 전후로 해가지고 약 한 9배 정도 뛰었어요. 2000 전후로 해서 1500 언저리까지 갔으니까 9배. 그 다음에 금 보세요, 금. 자, 금도 여기 꼭지 찍고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조금 빠지긴 했는데, 자, 어찌됐거나 여기서 비교를 해보세요. 20년 전하고 엄청나게 뛰었죠. 8배 뛰었더라고요. 즉, 만약 여러분들이 현금만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저축을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었으면, 그냥 전세만 사는 분들은 5억이 그대로 5억입니다. 그런데, 자, 부동산은 50억이 됐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역시 50억이 됐고, 이런 식으로 어디엔가 폭락장에 투자를 해야만이 돈을 번다. 이제 경제위기, 부동산 폭락, 떼돈 버는 과정. 자, 무조건 어떤 위기가 오면은 투자해야 돼요. 현금을 갖고 있을수록 망하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일만 땀 흘려서 막 해가지고 구슬땀 흘려서 지금 금융위기가 터졌는지 집값이 막 폭락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면요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세요. 자, 1단계 저축은 기본입니다. 돈이 저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축은 해야 돼요. 특히 집값이 꼭지점이거나 그럴 때. 그 다음에 현금 확보를 최대한으로 많이 하고 타이밍을 판단하세요. 타이밍이란 말은 경제위기가 터졌거나 또는 집값이 폭락을 했거나 이런 거예요. 자, 4단계 이제 폭락장에 무조건 매입하세요. 빚 투자까지 해서 매입을 해야 돼요. 아파트는 갭 투자도 활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5단계 상투장에 인내를 가지세요. 얼마까지 뛰는지 조금 올랐다고 팔아버리지 말고 개미처럼. 개미 가슴이 되면 안 돼요. 자, 물론 상투를 모르겠다 그럼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야겠죠. 그거는. 자, 상투장 근처에서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적당한 한 어깨나 뭐 이 정도 선에서 던져버려야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벌어들입니다. 이걸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이걸 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자, 5억 자본금 대박 수익률, 아파트, 비트코인, 주식, 금. 자, 내가 5억이 있다. 자, 5억을 그대로 끌고 가면 뭐 이자 붙어봤자 이제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또는 어떤 뭐 집값이 폭락하고 난 다음에 한 5년이면 다 해결되잖아요. 길어봤자 5년, 짧으면 2년. 자, 2년에서 5년 동안 자 그대로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은행에 저금해봤자 6억이나 되겠어요? 그게? 타이밍 때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그대로입니다. 자, 1등은 서울 아파트에 봤더니 자 폭락장 또는 경제위기 때 투자하면 서울 아파트 50% 폭락을 했어요. 예를 들어 30억 아파트가 15억으로 떨어졌어요. 15억 아파트를 당연히 5억에 갭 투자를 할 수 있죠. 자, 15억 아파트 무려 45억까지 갔습니다. 자, 5억으로 자 15억이 45억 갔으니까 30억의 순이익을 거두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자, 그러면 1억이 6억을 벌어준다는 뜻이에요. 이걸 1억으로 바꾸면 6억 벌어주는 거 맞아요. 갭 투자로. 자, 이번에 2등 봤더니 가상화폐입니다. 비트코인 경제위기 후. 자, 만약 비트코인이 경기가 난리가 나면 80% 90% 폭락할 거예요. 자, 6만 불 했던 게 8천까지 떨어질 겁니다. 지금 2, 3만에서 왔다 갔다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8천 불에 매입을 했다. 그러면 얘는 결국 저기 5억 원어치를 매입했어요. 8천 불에. 그럼 8천 불이 뭐 끝까지는 안 가더라도 3.2만까지만 올라가는 거 잡더라도 5억까지고 25억을 벌어들일 수가 있어요. 물론 가상화폐는 이 서울 아파트에 비해서 안전성은 좀 떨어지겠죠. 얘는 그냥 코스인데 얘는 좀 더 먹을 수도 있지만 좀 덜 먹을 수도 있고 아예 그냥 폐지돼 볼 수도 있고. 자, 이제 3등 주식입니다. 주식은 코스피 약 60% 정도 폭락 2,500에서 1,000까지 빠질 수 있어요. 꼭 1,000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예전에 900까지 빠질 수 있고 아니면 1,200이나 1,300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그 틈은 줘야죠. 그러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게 되면 9만이 꼭지 9만이 3만까지 떨어질 것이고 결국 3만 또는 2만 얼마가 됐든 3만이 됐든 얘는 결국 9만까지 올라가니까 5억으로 10억을 벌어들여요. 순수익 10억. 마지막으로 달러나 금. 달러는 지금 현재 1,300 정도 돼요. 원달러 환율. 자, 그런데 얘가 1,600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한 꽤 올라가죠. 그런데 5억 투자하게 되면
1억 3천 정도 1600까지 갔을 때 번다는 거예요. 금도 지금 우리나라 금 1g당 7만 1천 정도 드는데 이게 10만까지 가요. 대충 1.3억을 벌어들여요. 즉 달러나 금은 많이 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서울 아파트, 가상화폐, 주식은 어마무시하게 벌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에 달린 거예요. 자, 이제 세계 위험 요인과 자산 분기. 진짜 위험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죠. 그다음에 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폭등. 미국발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 인상. 자, 인플레이션, 물가 폭등. 이게 세계 위험 요인이에요. 5가지가. 아직은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경제, 이제 이게 바로 경제 침체를 야기합니다. 세계 자산 분기와 경제 침체. 어떤 것들이 분기되느냐?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뭐 펀드, ELS, 뭐 채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분기가 되면 잡아야 한다고요. 왜 현금을 갖고 있어요, 이때? 벌벌벌 거려요. 집값이 폭락을 했으면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벌벌벌벌. 그리고 꼭지까지 올라가. 꼭지까지 올라가면 그건 잡지 말아야 하는데 못 잡아서 안 달라요.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반대로 움직여야죠. 그 상식 아닙니까? 자, 금융위기가 터지면 그 특징이 있어요. 꼭 금융위기가 아니라도 많이 빠지면 살아,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자, 구조조정, 실직, 은행 대출 상환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개인 사업 하신 분들 파산 많이 날 겁니다. 빌려준 돈 아예 임금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커요. 주식, 부동산은 폭락할 것이고, 최저 생계비도 위협받고,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같은 돈으로 더 벌어요. 가정 불화 및 파탄, 이혼이 급증하겠죠. 경매라든가 노숙자, 경제사범도 증가하고요. 자, 좋은 뜻으로 떼부자와 왕부자도 속출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특징이 이러한데 이렇게 대비하세요. 평상시 금융위기 철저히 대비하세요. 지금부터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왜? 금융위기는 10년에 한 번씩 꼭꼭 터졌잖아요. 이번에만 조금 10년이 더 지났네요. 한 14년 됐나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자, 최소 6개월 이상 생활비는 마련하고 주식, 부동산 투자, 대출 지금은 하면 안 돼요. 왜? 지금 위태롭잖아요. 언제 금융위기 터질지 몰라요. 조금 먹으려다가 왕창 물려버리면 안 돼. 현금 확보. 지금은 현금 확보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목. 현금 들고 있으면 큰일 난다. 이 말은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자, 뭔가 폭락을 했을 때 현금 들고 있지 말라 이런 뜻이지. 현금 확보 원화나 달러 상관없어요. 저축을 하세요. 자, 그리고 보험, 장기 저축성 유지. 그리고 생활비, 불필요한 경비는 축소시키세요. 폐업, 급여 중단. 이때는 자꾸 빚을 얹으면 안 되니까 수익 창출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집중 투자해야죠. 폭락장에. 특히 아파트 갭 투자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자, 삼성전자 등 우량주의 집중 투자. 근데 이게 얘는 재미없다고 두세 배밖에 못 먹는다고 얘 투자 안 하더라고요. 꼭 이상한 거 투자해요. 관리 종목, 코스닥, 아니면 뭐 30건 밖에 또는 뭐 테마. 이딴 것들도 하나 잡으면 괜찮아. 여러 개 잡아가지고 막 쫄딱 망하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게 맞아요. 위험한 걸 담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돈 덜 먹더라도 확실한 코스로 가라고요. 벌려면. 위기 절정, 달러나 금. 그러니까 위기 때는 달러, 금을 사는 거고 위기가 끝나면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라든가 부동산을 잡는 거예요. 자, 이제 부동산 상승장 잡을 곳. 지역별, 가격별, 유형별로 보자고요. 지역. 자, 여러분들이 그럼 부동산을 어디를 잡느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순서로 잡으세요. 서울이 1번입니다. 항상 투자 목적으로. 두 번째 수도권입니다. 광역시가 세 번째고요. 지방은 네 번째입니다. 당연히 중심 우선이고 외곽은 차선이겠죠. 자, 그 다음에 회복 보세요. 자, 회복. 지방, 외곽 이런 데는 황금성 잘 안 팔리고 회복도 심각해져요. 회복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집을 갖고 있는 비싼 걸 갖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수도권도 외곽 중심부가 아닌 분들은 나중에 뭐 가격이 싸면 덜 떨어지지만 회복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요. 자, 2025, 6년 이후에 상승이 예상되는데 이거는 이제 몇 년 빠졌냐를 봐야겠죠.
가격을 볼까요? 자, 상승. 당연히 바닥에서 잡을 때는 자, 비싼 아파트 우선으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가 아파트, 저가 아파트, 아파트 아닌 것들은 보지도 마세요. 얘들로도 돈 얼마든지 벌 수 있죠. 아, 꼬마 빌딩은 많이 빠졌으면 아파트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회복할 때 입지라든가 세대수, 이런 적은 아파트. 자, 입지가 안 좋고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는 회복이 심각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장에 이렇게 해야겠네요. 순서. 그럼 바닥에서 상승할 때 뭘 먼저 잡냐? 아파트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주택 잡고. 이런 것들은 이제 빌라, 상가 이런 것들 이 순서로 지금 나쁜 순서로 가는 거잖아요. 빌라, 상가는 아예 안 했으면 좋겠고요.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선 아파트 위주로 좀 하는 게 좋습니다. 바닥에서는. 확실한 먹잇감이니까. 회복! 자, 오피, 빌라, 상가들은 아예 황금성도 안 좋고 회복이 심각해져요. 제가 회복이 심각해지는 거 쭉 정리해드렸죠? 자, 이번에 폭락장애 금액대별 투자 1억, 3억, 6억, 15억 내가 있을 때 과연 자, 얼마만큼의 수익이 일어날 수 있느냐? 먼저 1억. 자, 갭투자가 실거주가 폐지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억 아파트를 3억에 잡는다고 쳐봐요. 반토막 나서. 그럼 3억 아파트는 1억으로 갭투자하네요. 자, 3억 아파트가 서울 같은 경우는 9억까지 올라갑니다. 신고가 찍고. 결론적으로 1억 갖고 3억 아파트를 9억까지 올려놨으니까 6억, 순수익은 6억이에요.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 진짜 많이 뛰네요. 자, 이제 3억 갭 투자를 할 때는 좀 눈을 크게 뜨세요. 15억 아파트가 8억으로 빠졌어요. 그럼 8억 아파트는 3억으로 갭 투자 가능해요. 그럼 8억 아파트가 얼마까지 뛰느냐? 15억까지 회복하고 22억으로 가요. 결국 순수익은 15억이야. 서울의 뉴타운이라든가 한강변이라든가 주로 30평대 아파트들이 15억 정도 하죠. 새 거 말고 좀 오래된 것들. 자, 6억 갭 투자,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30억 아파트 강남 쪽이죠. 이게 15억으로 떨어지면 자, 15억을 6억 언저리로 갭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5억이 30억 회복하고 45억으로 가네? 자, 그러면 순수익이 30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 물론 이건 반토막이 난다는 조건이에요. 만약에 반토막이 안 난다면 한 3, 40% 떨어진다면 이제 낮추면 되죠. 낮춰도 엄청나게 먹잖아요. 마지막으로 15억 빚투자. 자, 15억 정도 있으면 60억 빌딩이 30억으로 떨어졌어요. 자, 그럼 30억 빌딩, 연예인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이걸 15억의 빚을 얹어서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월세니까 빚 탕감하고도 오히려 월세가 남잖아요. 그러면 30억 빌딩이 이제 90억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세전 60억까지 돼요. 어마무시하네요. 주로 꼬마 빌딩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폭락장 현금만 보유하지 말고 투자하여 떼돈을 벌자. 부동산 폭락, 대세하락 2, 5년 몇 년 빠질지는 모르지만 이제 2년을 기본으로 잡자고요. 30에서 60% 떨어집니다. 폭락장에 잘 활용해가지고 현금 들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무주택 이때 거지 되는 거예요. 자, 급매, 분양, 분양권, 미분양 또는 갈아타기 1+1 뭘 하더라도 해야 돼요. 1주택자도 가만히 있지 마세요. 내가 사는 곳이 최고다. 이거 아니에요. 그 근처에서 제일 비싼 거 상황 보고 걔가 내 거하고 상승장에는 이렇게 벌어졌지만 하락장에는 바짝 붙잖아요. 아이, 빚내서라도 잡아야죠. 얘가 많이 뛰니까. 그때 안 갈아타면 언제 갈아타? 그리고 1+1 갭투자 하나 해놓고 미분양도 잡을 수 있어요. 실거주가 폐지되니까 갭투자, 적극적 빚투자, 상급지로 들어가라. 이번에 금융위기 후에 주식 3배 뛴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 또는 코스피 펀드를 들어가세요. 자, 엉뚱한 거 하지 말고 그냥 확실하게 2, 3배 먹을 만한 것으로 쏟아 부어요. 자, 레버리지는 대신 좀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이거 ETF는 조심해야 돼요. 아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부동산도 최소 3배 뛰죠. 서울 인접, 상급지, 폭락 아파트. 다만 갭 투자를 하게 되면 6배, 7배도 벌 수 있어요. 실거주로도 3배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가상화폐 5배, 비트코인 1천만 매입했으면 뭐 5천만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자, 금융위기 전에 하는 것, 그렇다면. 후에는 이거 하는데, 달러가 약 20에서 40% 올라갈 수 있어요. 1달러가 1200 매입하면 1600, 1300이 매입해도 1600 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금 1g당 7만 1,000에서 2,000원쯤 왔다 갔다 하는데 위기 시에는 10만이나 11만 원까지 가서 매도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을 지금 들으려고 하느냐면 금융위기 전 현재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잡을 수 있는 것은 달러하고 금입니다. 또는 현금을 보유하거나. 자,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는 이걸 하면 돼요.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특히 부동산 폭락을 더 신경 써라. 자, 여기 보면 위기를 뭘로 잡아라? 폭락을 기회로 잡아라. 현금을 무조건 모아야 할 때가 있고 오히려 현금을 몽땅 쏟아붓는 것만이 아니라 비투자와 갭투자를 활용하여 투자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부자가 되려면 과감하게 투자에 눈을 뜨십시오. 감사합니다.